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려 24시간 동안 1인 약 1000만원 상당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경험할 건데요. 물론 한 번에 24시간은 아니고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 그리고 파리에서 인도 벵갈루루로 향하는 여정이고요. 마침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무려 19시간이나 경유할 예정이기 때문에 파리 여행도 어느 정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여행객이 갑자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제값 주고 예매했을 리가 없잖아요. 힌트는 바로 마일리지인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도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은 구독자분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린 뒤의 영상일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소정이가 최근 들어서 프로포즈를 도대체 언제 할 거냐는 얘기를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소정 뭐라고? 프로포즈 하긴 할 거야? 언제 할 거냐고? 아니 안 할 거는 그냥 미리 얘기해. 기대를 안 하게. 마침 이번에 방문하게 될 프랑스 파리는 소정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이자 저희에게는 좋은 추억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 앞에서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뭔가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미션을 줘볼 건데요. 어떤 거냐? 바로 이번 여행에서 프로포즈하기 전까지 럭키 세븐 총 7번을 이 프로포즈 반지와 함께 소정이를 같이 영상에 담아볼 거고요. 좀만 빨리 걸어보자. 솔직히 소정이가 눈치가 엄청 빠른 편이라 성공은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럼 진짜 이제 영상 시작할게요. 여러분, 현재 시간 새벽 5시 25분인데요. 오늘 저희가 탑승할 항공편의 출발 시간이 8시 30분으로 꽤 빨라서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는 첫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와. 자, 저희는 인천공항에 잘 도착했고요. 체크인하기 전에 저희가 첫 번째로 탑승하게 될 항공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스카이팀 소속이자 프랑스의 국적기인 에어프랑스의 A350-900이라는 신형 기종이고요. 비행시간은 무려 13시간 45분이에요. 거의 반나절을 거기서 보낸다. 좀 넘지? 우린 에어프랑스니까 L로 가면 돼. L? 응. 비즈니스 클래스 실례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체크인을 하다니. 그니까 뭔가 여기서는 항상 공손해지는 느낌이야. 짐은 별로 없어도 카트 하나 끌어야지. 이 가방 은근 무거워. 여러분, 아직 출발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는데요. 평소였으면 그냥 이곳저곳 둘러봤을 것 같은데 비즈니스잖아요.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데 마침 한 일주일 전쯤에 대한항공에서 라운지 4개를 새로 오픈했다고 해요. 그중에 프레스티지 라운지 3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밥 먹을 수 있지? 당연하지. 저희는 프레스티지 동편 라운지로 왔습니다. 배고파. 아니, 여기 먹을 게 생각보다 많다. 김밥이랑 빵. 아니 우리 저번에 갔었던 대한항공 라운지는 약간 되게 밝았잖아. 맞아. 여기 새로 생긴 데는 되게 어두컴컴해서 되게 고급 호텔 같은 느낌 들어. 약간 우드톤의 따뜻한 분위기. 응. 떡갈비 맛있는데? 어묵 아니야? 떡갈비 아니야? 떡갈비네. 야채김밥. 엄마가 쇼핑 갈 때 싸웠던 김밥 맛. 그래?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맞아. 계속 먹어야 돼. 얼굴 끄끄뱅. 맛있어? 노래 이거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와, 여러분 드디어 자리가 났습니다. 바로 웰니스 룸. 따라라라라. 아니, 여기 라운지는 이렇게 안마 의자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랑 옆에는 또 프라이빗 샤워실도 있더라고. 너무 좋다 여기. 그치? 바로 잘 것 같아. 이게 체형 맞춤 마사지래. 오, 그래? 오, 좀 이상한 데를 누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2주 동안 무려 23번의 비행을 마치고 결국 사스 100만 마일리지 챌린지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크루즈 타러 갈 때도 쓰고 마일리지를 종종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전에 그냥 심심해서 마일리지 항공권을 둘러봤는데 이 항공권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 여정이 고작 1인 딱 3만 마일리지에. 그래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예약해버렸고요. 저희가 곧 타게 될 항공편 2개를 검색해보니까 도합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 둘 다 지금 기대를 엄청 하고 있어요. 나 진짜 많이 하고 왔어. 잠도 못 잤어. 그 정도라고? 지금 앵글이 잘 나오는지 보고 있거든. 감사합니다. 솔직히 비행기 타기 전에 줄기다는 게 제일 귀찮은데 빨리 타서 좋다. 그건 진짜 인정이다. 자, 여기가 바로 저희가 14시간 동안 보내게 될 비즈니스 좌석입니다. 너무 예쁘다. 나 여기 앉아도 되는 거 맞지? 안 돼. 수정이가 내려간다. 여러분, 일단 비행기 첫인상은 화이트 톤의 네이비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땡큐. 아무튼 14시간 잘 즐겨보자. 그래. Cheers. 먼저 간단하게 비즈니스석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좌석 배열은 보셨다시피 1, 2, 1 배열이고요. 총 48석 모두 통로를 사선으로 등지고 있는 리버스 헤링본 구조의 스위트형 좌석이라 뭔가 더 프라이빗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자 위에는 이렇게 쿠션, 담요, 슬리퍼, 그리고 옷걸이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앞편에는 널찍한 모니터, 옆편에는 태블릿과 작은 독서 등,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이 있는 데다가 그 안에는 에비앙과 헤드폰까지 비치되어 있어요.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터치 패널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원터치로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좌석 기울기가 180도인 풀플랫 시트라 완전히 일자로 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편하긴 하다. 아, 그래? 어.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에어 프랑스 어메니티 파우치도 제공이 되거든요.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양말, 안대, 이어플러그, 칫솔, 연필, 각종 로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생필품이 다 있네. 이제 곧 출발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륙하자마자 기내식을 주문했고요. 아마 점심은 수요리로 나온다는 것 같아요. 아싸. 오, 좋다. 땡큐. 방금 보니까 뭐 와인, 샴페인 다 있던데 우리 같이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은 뭐만 먹어? 손해야. 왜 갑자기 움직여? 터치 눌렸나봐. 일단 먼저 나온 한입거리부터. 이 과자가 맛있다는 후기를 내가 봤거든. 나도 봤어. 또 움직여. 조심해. 작고 귀엽게 생겼어. 어때? 되게 스몰티하면서 부드러운 치즈 과자. 되게 크리스피. So this is your starter, sir. 오케이. Jack a piece of bread. Yes, please. 여러분, 지금 스타트가 나왔거든요. 프랑스 국적기잖아요. 빵이 정말 기대가 돼요. 썰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그냥 분위기 아니야? 이건 참치인가? 되게 차가운데 밀리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 오빠, 저한테 물랑 같이 먹어야 돼. 아, 이거? 되게 피클 같아. 근데 이 침대가 프레시하고 괜찮아. 진짜 식당에 온 것 같아. 땡큐. 고추장이 있어? 저희 메인 코스로 소고기를 시켰거든요. 세상 좋다. 비행기에서 팔기 좋아. 몇 개 더 맛있어 보인다. 일단 아주 비싼 키스. 저는 메인으로 닭 요리를 시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닭가슴살이 아니고 다리살인 것 같아요. 엄청 부드러운데? 확실히 프랑스다. 치즈 3종 세트가 나왔어. 그러네. 뭔가 이게 제일 꾸덕할 것 같거든? 먹어봐. 오. 너는 안 좋아하겠다. 난 맛있어. 영토야? 이게 조금 내가 달아거든. 그래? 쓰다. Sir, I have
lemon tart here and fruit salad here. Can I get both of them? Sure. 프랑스가 디저트가 유명하잖아. 저희는 솔직히 지금까지 거의 항상 저가항공만 타가지고 비행기 탄다는 것 자체가 편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렇게만 타면 24시간도 가능할 거예요. 난 여기서 365일도 살아. 벌써 되게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아직도 10시간 45분 남았어. 진지하게? 그리고 기내식을 다 먹고 나면 한 가지 기능이 더 생기거든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한쪽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나 이제 잔다. 마침 불이 어두워졌어. 근데 발이 되게 깊다. 여기 188cm. 여러분, 저는 원래 낮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 소정이가 자는 동안 밀린 편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또 좋은 게 일반 전원 콘센트 1개, 무선 충전 포트 1개, 그리고 확실히 최신 기종이라 그런지 C타입 포트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소정이가 잠드는 순간만 기다렸거든요. 짜자잔. 와, 이게 긴장이 되지. 안녕. 다행히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세 번째도 성공. 수정, 일어났으면 인사를 해야지. 굿모닝. 아니 엄청 푹 잤는데 6시간 28분 남았어. 아직도? 여러분, 화장실 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면 밖이랑 마찬가지로 화이트 톤의 네일이라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하고요. 또 신기한 게 여기는 물 내리기, 물 틀기, 휴지통 열기를 다 센서로 작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오빠, 내가 대박인 거 발견했어. 뭔데? 나 따라와봐. 지금? 먹고 싶지? 너는 진짜 땡기는데? 진짜 하나 먹을래? 빨리 뚜껑 닫아. 왜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지? 원래 그래. 어떻게 비행기에서 먹고 자고만 하냐? 내 생각에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살찔 것 같아. 진짜. (13시간 45분) 동안 재밌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먼저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희가 비즈니스 경험이 거의 없어서 다른 항공사랑 비교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치. 그냥 타는 내내 훌륭한 서비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둘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한 비즈니스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파리에 있는 1분 1초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얼른 공항부터 빠져나가 볼게요. 가자. 수정, 너 걸음이 너무 빨라. 비행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운동 좀 해. 저희는 겨우 대중교통을 탔고요. 첫 번째로 어디를 갈까 하다가 파리는 카페들이 대체로 일찍 닫는 편이어서 우선 커피부터 한잔하러 가보려고요. 일단 지금 한국에 되게 늦었잖아. 커피 충전해줘야 돼. 아, 그러네요. 아니 나 생각해보니까 여름에 유럽 처음이야. 그런가? 오! 근데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이뻐. 사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가 넘어서 지하철에서 잘 뻔했거든요. 맞아. 나오니까 나 살아났어. 아 유럽은 진짜 유럽이다. 너무 이뻐. 잠깐만, 저 햇빛 봐봐. 자, 여기가 소정이가 파리에서 꼭 가보고 싶다고 했던 카페거든요. 맞아. 근데 리뷰가 꽤 좋더라고요. 빨리 가자. 그래도 감성 있게 뜨거워도 어, 야외에서 마셔야지. 나 파리 왔으니까 감성 챙겨야지. 아, 난 뜨거운 커피 시켰어 심지어. cheers. 커피 맛있는데? 근데 시간은 좀 타이트해도 다행인 건 지금 파리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한 9시쯤부터 지기가 시작한대요. 그래서 밤 10시까지는 그래도 약간 밝은 상태? 그래서 여행이 가능하다고 그때까지. 겨울이었으면 큰일 났어.
안녕만 해봐. Voilà, et donc en tout cas, voilà, 안녕 한번 해봐. voilà, j'ai pris comme on avait parlé. 그래도 커피 한 잔 하니까 시차 적응 바로 했다. 더 이뻐 보인다 주변이. 아무튼 알아보니까 카페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딕 양식 성당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엔 아쉽게 못 가서 오늘은 꼭 방문해 보려고요. 저기요. 여기 아니에요? 이쪽이야? 여기. 아니 지금 나뭇잎에 쌓여서 안 보이는 거야. 아, 가려진 거였구나. 와, 나 진짜 저 정교함에 소름기가 끼친다 진짜. 근데 이게 12세기죠. 아니 말이 12세기지. 와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거 오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생각보다 빨리 빠질 것 같은데? 그런가? 어. 진짜 저희가 오늘 도대체 몇 끼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리 시간으로 저녁 시간이에요. 맞아. 근데 저희가 저번에 파리에 머물 때 진짜 매일 갔던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저녁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집 인정이야.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YGF라는 마라탕 맛집인데요. 파리까지 와가지고 왜 마라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짜 중국만큼 맛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파리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어. 전 탄수화물 제일 저는 또 완전 고기파거든요. 맞아. 야채는 조금만 넣자. 그래도 팽이버섯은 맛있어. 아니야 한국어 조금. 너무 잘하시는데?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근데 중국 사람인데 근데 조금 한국어 배워서. 와. 대박. 매운 거 1단계 맛있어요. 네. 맛있어 1단계.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몰라서 1단계로 했는데 너무 안 맵겠나? 우리 지난번에 2단계 했었던 것 같아. 몰라. 그냥 먹어. 아 근데 맛있다. 안 매운데 맛있다. 국물이 되게 진한 편이야. 마늘 맛이 나는 것 같아. 여긴 진짜 생각난다니까 이 마라탕이. 그치? 인생 마라탕이야. 와 오늘 노을 대박일 것 같아. 우리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파리 왔으면 에펠탑 봐줘야죠. 너무 맛있어. 아니, 저희가 아직까지 파리에서 피크닉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때 받았었어. 그치? 어. 그래서 오늘 파리 여행 마지막 일정으로 에펠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마르스 광장으로 가보려고요. 빵도 사왔습니다. 좀만 빨리 걸어보자. 파리 관광객들 여기 다 모여있다. 아니, 이렇게 많다고? 어디 자리 잡지? 여기가 딱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앉자. 그래. 마지막. 여기가 인기가 많은 곳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 근데 이게 붕벼도 평지라서 그런지 에펠탑을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그리고 그닥 시끄럽지도 않아. 아니, 파리 사람들은 사실 피크닉 할 때 와인이랑 치즈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냥 빵 2개만 사왔어. 그거 맛있어. 나는 크루아상. Cheers. 솔직히 생긴 게 좀 별로여서 맛없을 줄 알았거든? 기본은 한다 다. 아니, 내 것도 바삭하고 달달하니 맛있다. 그래도 에펠탑까지 왔으면 반짝이는 건 보고 가야죠. 그게 진짜지.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어. 그거밖에 안 남았어? 내가 한번 맞춰볼게. 10, 3, 9, 8, 7, 6, 5, 4, 3, 2, 1. 맞췄다. 짠! 대박이지? 아니, 근데 확실히 반짝이는 에펠탑이 예쁘긴 하다. 이게 진짜지. 너무 이뻐. 근데 저쪽이 뭐야? 왜? 저기 반짝이는 거. 뭐야? 짱. 아니, 왜 울어? 뭐야? 이거 발리 아니지? 발리야? 내가
앞으로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나랑 결혼하자. 뭐야? 진짜야? 그것 때문에 이거 찍는 거야? 대답을 해야지. 예스! 진짜야? 나 1년 껴야지. 아 뭐야 이거 발리 그거 야. 아니 근데 이 발 반지가 넘게? 아니 눈물이 나는데 쏙 들어가 눈물이 아니 근데 나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지금 프로포즈 할지 알았어 몰랐어? 진짜 몰랐어. 성공. 아 뭐야 나 눈물이 근데 안 날 건데 눈물 나. 내가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줘? 왜? 오늘 어 너 저 반지 처음 보지? 이거? 그러니까 반지함 처음 보지? 어 이미 너랑 어. 7번의 영상이 찍혀 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뭔 소리야?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봐. 솔직히 전혀 몰랐지? 완전 몰랐지. 야, 어떻게 알아 저걸?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꿀잠 잤어 어쩔 때. 성공. 이때가 진짜 쫄렸겠다 오빠. 진짜 들킬 뻔했어. 마지막. 진짜 수고했다. 재밌었다 그래도. 아무튼 프로포즈를 잘하고 이제 호텔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수정이가 반지를 보고 웃은 이유는 저희가 발리에 갔을 때 서로 반지를 맞춰줬어요. 그걸로 이제 웨딩링을 대체를 하기로 했는데 막상 열었는데 실제로 이게 나오니까 난 어두워서 안 보였어. 뭐가 번떡번떡거리는데 그게 에펠탑이었어. 반지가 아니라. 웃어버리니까 당황스럽네. 그래도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지. 왜 이렇게 추워? 춥지? 어. 자, 저희는 뒤에 보이는 호텔에서 그냥 짧게 잠만 자고 나왔고요. 공항에서 차로 10분, 대중교통으로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가격은 하루에 약 8만 원대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방문인데 추천합니다. 너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저희는 근데 왜 우리는 어제 더울 때 긴팔을 입고 추울 때 반바지를 입냐? 이제 인도로 가잖아. 뭐 그러네. 여러분, 저희는 다시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두 번째 비행도 출발 시간이 10시 20분으로 조금 빠른 편이라 그냥 라운지에서 아침도 먹을 겸 좀 빨리 왔어요. 엄청. 우리 너무 빠르게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절차도 되게 빨랐어. 우선 저희는 이번에도 에어프랑스 항공기에 탑승할 거기 때문에 에어프랑스 라운지를 이용해 볼 건데요. 여기에만 무려 5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터미널 2 이 홀 M에 있어서 그냥 가까운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땡큐. 아니 여기 라운지 규모가 너무 큰데? 그치.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 밝고 모던해서 예쁜 것 같아. It's night in the city, and I'm on my way back home. Humming on my favorite ditty, swinging like Natalie Cole. But then out of the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지 생각보다 음식이 다양하진 않더라. 그치. 어제 빵집에 바게트 다 팔려서 못 먹었는데 여기 바게트가 있어. 그래? 그래도 먹고 가네. 다행이다. 쫀득쫀득. 나는 이렇게 생긴 햄이 왜 이렇게 좋지? 가만 보면 진짜 육식 봐야. 맛있는데? 근데 그거 내 건데. 왠지 이게 더 예쁘더라. 그냥 딱 프랑스 라운지 음식인 것 같아. 식사가 대부분 유럽식인데 맛 자체는 생각보다 괜찮다. 좀 기본적인 것 같아.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저희가 조금 이따 탑승하게 될 항공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보잉 777-202R이라는 비교적 구형 기체를 타고 약 9시간 55분을 비행할 예정이고요. 신형 비즈니스석이랑 마찬가지로 리버스 헤링본 구조의 121 배열인데 좌석은 총 28석으로 더 적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빨리 오긴 했다. 한 3시간 전에 온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쉬다가 이제 진짜 탑승하러 가는데요. 라운지를 좀 더 둘러보니까 뭐 샤워실도 있고 또 스파도 있고 누울 수 있는 좌석도 있더라고요. 저희 샤워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근데 구형도 나름 예쁜데? 구형이나 신형이나 비즈니스는 다 좋아.
우선 첫인상은 신형이 약간 새하얀 화이트 톤의 네이비였다면 구형은 좀 누런 화이트 톤의 네이비라 뭔가 더 친숙해. 그리고 다 수동이야. 땡큐. 인도까지 안전하게 가보자. Cheers. Cheers.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메니티 파우치, 쿠션, 담요, 슬리퍼, 모니터, 독서 등 애비약물, 테이블, 그리고 거울이 달린 수납 공간 안에는 헤드폰이 비치되어 있었고요. 또 좌석 기울기가 180도인 풀플랫 시트라는 점까지 완전 동일했는데요. 물론 몇 가지 차이점도 발견하게 돼서 함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슬라이딩 도어가 없다. 두 번째, 터치가 아닌 버튼으로 시트를 컨트롤한다. 세 번째, 태블릿 대신 리모컨이 있다. 네 번째, 메뉴판이 있다. 다섯 번째, C타입과 무선 충전 포트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진 소리가 신형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서비스는 훌륭했고 기내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음료들도 입에 잘 맞았고요. 사실 시차 때문에 피로가 조금 쌓였었는데 다행히 인도까지 푹 쉬면서 갈 수 있었어요. 인도 현재 시간 12시 32분입니다. 인생 처음으로 저희 둘 다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자, 저희는 짧은 파리 여행과 프로포즈, 그리고 행복했던 두 번의 비즈니스 경험을 마치고 인도 벵갈루루 공항에 잘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번 여정을 위해 소모했던 3만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 딱 1인당 15만 원을 썼더라고요. 왜냐면 100만 마일리지 챌린지 때 1인당 500만 원을 썼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에 값은 포함되어 있잖아. 그치? 물론 이번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할 때 약 8만 원 정도의 유리 할증료가 나갔지만 그것까지 고려해도 1인 약 24만 원에 이런 호화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엄청난 것 우리 같아요. 진짜 100만 마일리지 하길 잘했다. 맞아. 아무튼 저희는 이 공항에서 약 5시간을 버티고 방콕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재미난 기회가 있으면 가장 먼저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할게요. 아쉽지만 오늘 영상 끝! 안녕.